임신했다고 또 유세 떨지? 배부른 게 훈장인 줄 알아? 가난한 친정은 뭐하러 가? 돈 퍼다 주려고 그러지? 술에 취한 남자의 악독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 6개월 된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 안 할 말은 구분을 해야지. 남편이 화났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서 왜 저 사단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입덧이 아직 남아있던 터라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10명이 넘게 올 예정이었고 모든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토할 것 같아. 서윤은 싱크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지만 입덧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붓기 시작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동시에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손이 부어서 칼질을 할 때마다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아, 뭐 이렇게 늦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이미 3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임신했다고 일손이 느려지네. 예전에는 이 정도 음식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려웠는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각종 친척들까지 모두 12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윤아, 물 좀. 서윤아, 과일 좀 깎아줘. 아, 수저가 부족한데? 끊임없이 불려다니는 중에도 서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잠시도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어른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낮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민재야. 부인이 임신했는데 좀 도와줘야지. 큰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서윤이가 잘해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죠. 서윤이가 정말 잘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짜다거나 간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류, 그리고 과일까지. 정말 푸짐한 한상이었습니다. 오, 이야. 올해도 서윤이가 정말 잘 차렸네. 맛있겠다, 맛있겠어. 식구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서윤아, 밥그릇 더 가져와. 김치가 부족한데?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불려다녔습니다. 서윤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서빙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집안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가 여기저기 쏟아졌고 서윤은 계속해서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고생했어, 서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친척들은 인사치레로 한마디씩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서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윤은 비로소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고 배 안의 아이도 계속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네. 민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고마움보다는 의무적인 위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서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언니 지연은 직장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윤 역시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추석을 보내셨겠구나. 서윤은 그릇을 닦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렸던 친정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시겠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시댁일이 우선이 되어버렸고 친정에는 명절에도 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시댁이 우선이야. 서윤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집안이 우선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게 언제였을까요? 임신 사실을 알려드린 것이 2달 전이었으니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실까요? 우리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이 그립다. 서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역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떤 레시피로 끓이시는지 몰라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도 맛있었지만 어머니의 손맛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이 좋아하는 맛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언니의 아이들을 봐주실 때도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서윤의 아이는 또 얼마나 귀여워하실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손자를 자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니까 시댁에서 키우는 게 맞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자주 보면 아이가 친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런 생각들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할머니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재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민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응? 민재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 민재가 처음으로 서윤 쪽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은 왜? 출산하면 한동안 못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도 손자 기다리고 계시거든. 우리 어머니는 뭐야? 우리 어머니도 손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민재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럼 뭔데? 친정이 더 중요해?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걱정됐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주무시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은 항상 친정 생각만 하네. 그게 아니라. 서윤은 억울했습니다. 친정 생각만 한다니요. 오히려 시댁일을 우선으로 하느라 친정은 뒷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나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얘기야.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가려고 해?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와 직접 만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임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내 배 만져보시고 싶어 하셔. 그런 건 나중에 아이 낳고 해도 되잖아. 그때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너도 알잖아. 신생아 때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민재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정말. 당신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결혼했으면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지. 서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친정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서윤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에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들. 엄마, 보고 싶어요.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외할머니를 만나야 하는데. 이틀 후 서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민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례상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보, 그때 말한 것. 친정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 민재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말에 신문을 내려놓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말했잖아. 생각해 본다고. 벌써 이틀이 지났어. 그리고 엄마가 많이 기다리고 계셔. 서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어때? 아이 낳고 가면 되잖아.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신생아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민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정말 귀찮게. 왜 자꾸 그런 소리야?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목소리가 문제야? 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지. 이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자꾸 친정 가겠다고 그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정? 지금 임신했는데 무슨 친정?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친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위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이제 우리가 서윤이 가족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재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친정 생각은 그만해. 여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계속 친정 얘기만 하면서 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민재가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여보, 술은 너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술이라도 마셔야지. 민재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을 나무랐습니다. 서윤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민재가 속상해하잖아. 서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친정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민재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나서 너 완전히 달라졌어.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예전에는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완전히 이상해졌어.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상해졌다는 걸까요? 나는 변한 게 없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야. 또 엄마 얘기. 정말 지겹다. 민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주 임신한 게 벼슬이지? 돈 없는 친정 가서 또 돈 갖다 주려고?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너무해. 너무하기는. 사실이잖아. 너 친정이 돈 있어? 맨날 우리한테 신세지면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신세를 졌어? 안 졌어? 결혼할 때 예단도 제대로 못 해주고 신혼살림도 우리가 다 했으면서. 민재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술이 취할수록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맨날 돈 없다고 푸념이나 하시고. 여보, 제발 그만해.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기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지. 너 친정은 우리한테 짐이야, 짐.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는 임신한 서윤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으악!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신 6개월 된 배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가. 서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배 안의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 그 아이 때문에 너가 이상해진 거잖아. 민재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면 참아야지. 남편이 화났는데 왜 또 말대답을 해서 그래.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말 잘 들으면 될 일을 왜 자꾸 고집을 부려?
서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실 서윤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폭언과 무시가 심해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신한 자신을 발로 찬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미 몇 번 읽어본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모든 조항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법에 대해 민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법학과를 졸업했고 로펌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민재와 시댁 식구들은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일어나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민재가 처음으로 신문에서 눈을 뗐습니다. 관계? 무슨 관계?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나를 발로 찼잖아. 그때는 술을 마셨다고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도 되는 거야? 민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서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며느리면 참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말이야? 부부간에 참는 것도 필요하지.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차는 것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말을 조심해.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윤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와 시어머니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야, 서윤아, 너 정신 나갔어? 민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나간 건 너야.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는 게 정상이야? 그때는 뭐, 술 마셨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서윤은 이혼 서류를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임신한 몸으로 이혼이 뭐야? 임신했으니까 더욱 이혼해야 해요. 내 아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는 없어요. 이런 아버지라니. 민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어제 보셨잖아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건 부부싸움이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싸움? 폭력을 부부싸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폭력이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하게요? 이것보다 더 심할 게 뭐가 있어요? 서윤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내 배 안에 아이가 있는데 발로 찼어요.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민재가 다시 나섰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잘해보자? 벌써 몇 번째야?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폭언할 때마다 사과했잖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또 했어. 이번에는 폭력까지. 정말 미안해. 진짜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범죄? 야, 서윤아. 말이 너무 과하다. 과해요?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는 게 범죄가 아니라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이혼 서류를 다시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서윤아,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뭘 했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집안일에 모든 걸 다 했잖아. 그런데 고마움은커녕 폭력까지 당해야 해? 민재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윤은 이혼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명 안 하면 내가 법원에 갈 거야. 어떻게 하든 이혼할 거야. 민재는 당황한 채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응, 정말로. 서윤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용품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정말 잘해보자.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도 나와서 만류했습니다. 서윤아, 이렇게 나가면 어디서 살려고? 임신한 몸으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아줄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이혼한 딸 받아주는 집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혼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데?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서윤아, 아이 생각해.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몇 번째 같은 말이야? 서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 서윤아. 민재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서윤은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자유를. 임신한 몸이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밝고 선명해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엄마가 너를 잘 키워줄게. 버스가 왔습니다. 서윤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댁이 있는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친정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친정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서윤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서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혼? 응.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어. 서윤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 민재의 폭언, 그리고 어제 있었던 폭력까지. 어머니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했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어머니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잘 나왔어. 그런 집에서 살면 안 되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서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집이지. 언제든 와도 돼. 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엄마가 딸을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서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야. 무슨 일을 할 건데? 법무법인에서 일해볼까 해. 예전에 경험도 있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서윤이가 그런 일도 할 줄 알아? 응. 사실 결혼 전에 로펌에서 일했었어. 그때 경험이 있어. 어머, 그런 줄 몰랐네. 우리 딸이 그렇게 대단했구나. 서윤은 웃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어머니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배 안의 아이도 편안한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행복하게 키워줄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변호사? 너 변호사까지 구했어? 민재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은 법적인 절차야. 사실 서윤은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학과 출신의 로펌 경험까지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더욱 이혼해야 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순 없어. 서윤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윤은 임신 7개월 된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민재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재가 다가왔지만 서윤은 피했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자.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으니. 민재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진심으로 화해를 원합니다. 임시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임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서윤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폭행 당일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임신 중 복부 타박상. 이게 사실입니까?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술을 마셨다고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도 되는 건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 진술서도 있습니다.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친척분들의 진술입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법적 절차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서윤의 전문적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재를 향해 물었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부부싸움이었어요. 폭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서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죄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정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임신 9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불렀지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서윤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민재의 지속적인 폭언을 녹음한 파일까지.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지?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명확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나를 그냥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생각했지. 무슨 뜻이야? 나는 법학과 출신이야. 로펌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법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알아.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너는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으니까. 서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남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법원을 나오면서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머, 이혼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엄마가 당당하게 키워줄게. 일주일 후 서윤은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을 내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서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무시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서윤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서윤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야. 서윤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자랄 거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출산 후 몸조리를 마친 서윤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로펌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이혼하고 아이도 낳았어. 이제 다시 일하려고. 어머, 그랬구나.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떤 일인데? 법무팀에서 계약서 검토하는 일이야. 내 전공이랑 딱 맞잖아. 서윤은 면접을 받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예전 경험과 실력이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서윤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지난 몇 년이 꿈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전문직 여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사에서 서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멈췄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일에 몰입했습니다. 서윤 씨, 이 계약서 검토 정말 꼼꼼하네요. 다음 프로젝트도 서윤 씨가 맡아주세요.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서윤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무시당했지만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소통하는 관계. 시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서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일하는 모습 보고 자라야 해. 여자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몇 달 후 서윤은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출산 후 몸매 관리도 해야지.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변한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되찾고 싶고요. 좋은 목표네요.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서윤의 몸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운동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 몇 주 후에는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해.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윤은 새로운 인맥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정말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서윤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우와, 바다다. 아이가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해했습니다. 예쁘지? 이 넓은 바다처럼 내 인생도 넓고 자유로울 거야. 서윤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시댁에서는 여행 한번 자유롭게 갈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펜션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요?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서윤은 웃었습니다. 자유로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 그게 맞아. 여자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자.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서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윤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팀장님이 많이 칭찬하시던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결과 내보겠습니다. 서윤의 전문성은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엄마, 놀이터 가자. 그래, 가자. 우리 공주랑 실컷 놀아보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 거야.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계속 공부해야지.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서윤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시댁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서윤아. 민재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너 많이 달라졌네. 민재는 서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아이는 잘 크고 있어?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짧은 대화 후 서윤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전혀 그립지 않네. 오히려 과거의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았을까?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 이것이 진짜 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서윤은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느라 새벽부터 일어나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여유로웠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서윤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3살이 된 딸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송편. 그래, 우리 지우 송편 좋아하지? 어머니는 지우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친할머니와 손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언니 지연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안색이 정말 좋아졌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서윤은 조카들과 지우가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좋아. 맞아. 아이들은 이래야 해.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담을 나눴습니다. 서윤아, 회사 일은 어때? 좋아요. 다음 달에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서윤이 대단하네. 서윤은 뿌듯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린이집 잘 다녀?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도 좋아해요.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윤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언니 가족이 돌아간 후 서윤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받아주셔서.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딸을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잘한 일이야.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확신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그날 밤 서윤은 지우를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몇 년 전 같은 추석에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고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재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추석을 보내야 했습니다. 서윤아. 민재는 서윤과 지우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윤이 떠난 후에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이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 혼자 끓인 라면을 먹으며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윤이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뒤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우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저기 꽃 예뻐. 정말 예쁘다. 우리 지우도 저 꽃처럼 예쁘게 자라렴.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에게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엄마는 절대 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서윤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지우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서윤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자유롭게 아이와 산책하고 이웃들과 대화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삶.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첫 번째 추석이었다.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지우도 할머니, 이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발길질을 당하던 그 순간이 내 자유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일기를 덮고 서윤은 지우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아, 엄마는 너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서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